네, 안녕하세요. 와니와니 아차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두산중공업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멤버십 가입 많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는 오늘 이제 장 마감하고 좀 좋은 이슈가 있었습니다. 지금 시간에서 좀 상승을 하고 있는데 상승했죠. 지금 마감이 됐습니다. 두산중공업 4% 올랐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기사가 뜨기 시작한 이 시점부터 조금 이제 거래량이 붙으면서 상승한 상태에서 조금은 눌린 상태로 끝났습니다. 일단 거래량이 20만 주이기 때문에 막 엄청 뭐 의미 있다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장중 거래 내 10분의 1 정도가 나왔기 때문에 다음 시초는 조금은 위로 올라서 시작할 가능성은 굉장히 좀 높겠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일단은 이 또 수주 공시는 언제든 옳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수주 공시가 나왔고요. 요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조금 시간에서 일단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사실 이제 최근에 두산중공업이 뭐 DICC 소송이다부터 시작해서 뭐 밥캣 매도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사실 좀 좋지 않은 얘기들만 있었어요. 그러니까 주가 부양에 뭔가 긍정적이라기보다는 조금은 이제 좀 겁을 먹게 하는 그런 이슈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이런 이제 하나하나의 친환경 관련된 수주들이 나오게 되면은 우리가 계속적으로 뭐 천억 원, 삼천억 원 요렇게 공시가 나오는 것들 우리가 확인을 했었잖아요. 뭐 금액은 좀 차이가 날 수 있지만 어쨌든 작은 규모의 그 두산중공업의 규모에 비하면 작은 거죠. 그래서 그런 수주들이 나오고 있었는데 요번에 또 7,800억 원짜리가 나와주면서 좀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든 것 같아요. 정말 해상풍력으로 갈 수 있을까? 라고 궁금증을 만들고 있었던 그런 부분에 응 가능해 라고 좀 보여주는 그런 공시들이 계속 나오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 뭐 약간 이런 거예요. 엑세스 바이오라는 기업도 오늘장에서 이제 굉장히 큰 공시가 나와서 사실은 뭐 과거 같으면 무조건 상한가 가는 그런 정도의 규모인데 물론 오늘 상한가는 가지 못했어요. 근데 그게 이제 지난번까지만 해도 공시가 나와도 움직이지 않던 것들이 이제 대규모 공시가 나오기 시작하니까 좀 움직이기 시작을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얘기가 뭐냐면 지속적으로 수주 공시들이 쌓이게 되면은 이게 처음에는 뭐야? 좀 하나? 에이 뭐 그냥 뭐 조금은 되는 거겠지. 약간 이런 느낌으로 되던 것들이 그런 느낌이 되던 것도 이제 크게 되니까 진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반복적인 이런 수주가 나오는 거는 나쁘지 않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두산중공업은 제작 시공까지 일괄 수행하는 방식으로 23년까지 건설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요게 이 시장이 그 해수 담수화 시장이 28억 달러니까 약 2.8조 정도 수준이잖아요. 그러니까 규모가 작은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이제 아무래도 처음에 따게 되면은 그 이후에 그런 흐름들에서도 좀 두산중공업에서 좀 유리하게 될 가능성이 크겠죠. 왜냐면은 수주도 해본 쪽에 많이 보통 의뢰를 하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긍정적인 이슈가 나왔고요. 그게 이제 시간에서 좀 반등이 나왔고요. 그다음에 지속적으로 이제 기사들이 나오는 게 자고하는 그래 다 끝나가는데 신재생 에너지로 계속 도약할 수 있는 게 맞아 이게 계속적으로 물음표가 생기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저는 결과적으로는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투표도 잘 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뭐 로봇 쪽도 있고 근데 다만 시간은 좀 걸려요. 그러니까 시간이 걸리고 밥캣이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인프라가 빠졌기 때문에 밥캣이라도 들고 있어야지 친환경에 대한 매출이 들고 올 때 그 올라올 때까지 밥캣으로 조금 케어가 가능하다라는 그런 느낌인 거예요. 그래서 자구안 쪽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나마 팔게 이제 밥캣 정도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런 관련된 흐름들을 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원전 관련된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원전 관련된 부분은 일단 국내 같은 경우 신한노 이슈 계속적으로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소형 모듈 원전 요것도 이제 지난번에 한번 소개를 드렸었는데 작은 원전 쪽은 이제 수출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관련된 부분에서 이 기술력이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관련된 부분에서 보시면 탄소 감축 주요 원인으로 부상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 그래서 이 지구 온난화에 따라서 좀 기대가 되지 않나라고 보고 있고요. 이 부분은 지난번에도 한번 SMR 부분은 좀 말씀을 좀 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시장도 작지가 않기 때문에 작지가 않고 진행이 된다라고 했을 때 이 시장이 좀 작지 않다라고 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탄소 배출권이나 이런 흐름들로 봤을 때 이 보시면은 추가 이 건설허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좀 시간이 걸릴 수는 있지만 이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충분히 이 두산중공업의 큰 먹거리 중 하나가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보시면은 최소 13억 달러, 그러니까 아까 28억 달러에 13억 달러면은 41억 달러니까 4조 1천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요런 부분들의 시장들이 열린다라는 거. 그리고 무엇보다 해상풍력 엄청 시장 크죠. 해상풍력은 뭐 28억 달러로 끝나지가 않아요. 전 세계적으로 어마어마하게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조금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모처럼 이슈들이 좀 있어가지고 기사를 바탕으로 좀 이슈 체크를 조금 했고요. 일단은 오늘 장에서 뭐 유니슨도 그렇고 CS 윈드도 그렇고 그 다음에 뭐 이런 친환경 관련된 종목군들의 움직임이 특히나 해상풍력이 조금은 쉬어가고 있어요. 한 번씩 반등 나오고 좀 쉬어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요거 보시면 CS 윈드가 지금 박스권을 형성을 했거든요. 그러면은 하단에서 잡고 상승 부분에서 이제 뚫고 가는 부분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 CS 윈드가 시작을 좀 걸어줘야 돼요. 얘네들이 시작을 해줘야 나머지 애들 좀 따라올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두산중공업과 유니스는 이런 해상풍력 쪽으로 봤을 때는 약간 아직까지는 후발주자로 보시는 게 맞아요. 그래서 후발주자로 보시고, 그게 그 이유가 뭐냐면은 뭐 오스테드나 이런 데서 이제 진행이 됐을 때 이제 터빈 쪽이 이제 해외 쪽을 지금 아직은 사용을 하는 부분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국내 부분에선 당연히 이제 국산화를 쓰겠지만, 그게 아니라면은 약간은 그런 터빈에서는 조금 큰 게 필요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은 우리가 시간이 필요할 수 있어요. 다만 이 어쨌든 해상풍력 쪽으로 계속 개발을 하고 있고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기대감들은 지속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자구안만 잘 되더라도 다시 어느 정도 회복되는 그런 기대감들, 앞으로 친환경이라는 거는 결국에는 정책 따라서 가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만 보더라도 확실히 조금 좋아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보시고 일단은 좀 대응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계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요거 단기 종목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런 종목을 단기로 투자하는 거는 사실 이렇게 한번 그 스윙적인 부분으로 쌍바닥 찍고 중요 라인 뚫어서 딱 상승 라인 멈추면 바로 털고 나가야죠.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이제 두 번째 바닥을 다지고 있는데 얘가 이제 여기 밑으로 깨가지고 이 좀 눌릴 수 있는 요런 라인까지 빠졌다가 다시 이런 식으로 해서 갈지, 아니면 이런 식으로 해서 바로 다시 올라와가지고 15,000 라인 뚫으면서 이제 17,000원 라인으로 슛이 나오는 그런 흐름으로 갈지는 우리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전히 이런 흐름들은 지금 이렇게 자리를 잡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주선으로 봤을 때 40으로 해놨는데 60주선으로 바꿔놓을게요. 60주선으로 바꿔놓으면은 지금 60과 이 단기랑은 차이가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52주가 1년이기 때문에 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뭐 5개월과 이제 12개월 이상이죠. 4주가 그거라고 치면은 이제 이게 5개월이고 얘가 이제 한 15죠. 15개월이 되는 건데 52주가 1년이니까요. 그래서 좀 이상 14주? 그쵸. 14주 정도. 이게 뭐 한 달에 5주일 수도 있고 4주일 수도 있기 때문에 어쨌든 그런 걸로 치면은 이제 14개월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한 4, 5개월 정도가 될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이 단기적인 4, 5개월의 이런 흐름들과 1년이 조금 넘는 그 괴리감이 굉장히 커져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러면은 이걸 역으로 보면은 단기적으로만 상승하게 되면은 이 중장기적으로는 차근차근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좀 노려볼 수가 있다라는 거에서 이런 게에서 이격이 커지면은 120은 당연히 더 밑에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보이지가 않아도 이런 상황에서 단기적으로 상승하면은
눌렸다가 좀 쉬었다가 이런 식으로 가는 이 U자 패턴이 나올 가능성이 좀 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좀 보시고 좀 대응이 필요하시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일단은 월봉상으로 여기 다시 볼벤 상단 쪽으로만 가줘도 한 번 정도는 여기 이제 120 월선 한번 도전을 해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엄청 오랜 기간 동안 눌리다가 이제 턴어라운드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은 23,000 여기 박스권으로 보면은 박스권 하단 쪽으로 보면 이제 17,500원부터 이제 25,000원 정도 월봉상이기 때문에 크게 잡혀요. 23,500원, 17,500원부터 23,500원 이렇게 잡히는데 지금 여기 들어갔다가 패덱이 처진 상황이에요. 그래서 아랫라인에서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만약에 윗라인대로 올라가기만 한다면은 충분히 박스권으로 접근을 한다면은 충분히 그 윗라인 때도 노려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뭐 단기적으로 뭐 빠르게 대응하시는 분들은 여기에서 일단 한번 끊으셔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저는 그렇게 끊으시기보다는 이제 요런 여기 라인 일단은 한번 여기 라인에서 한번 그 보시고 지켜보시고 그래서 지지가 나오면은 올라가면서 이제 한 번의 타이밍을 잡는 게 나쁘지 않을 것 같고 만약 여기 눌리게 된다면 여기 아랫라인에서 한번 조금 모아서 가보시면은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여기 안 빠질 수도 있어. 안 빠질 가능성이 더 크죠. 안 빠질 가능성이 훨씬 더 크지만 우리가 투자를 하면서 항상 하방은 어떻게 됐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이런 대응 전략을 항상 가지고 가셔야 되기 때문에 뭐 지금 수준에서 이제 물량을 많이 매집 안 하신 분들도 있고 그래서 담으신다라면은 좀 힘을 꽤나 쏟는다라는 라인은 요 라인이고 그게 아니면은 너무 비중을 많이 실지는 않는 방향으로 포트 관리를 좀 해보시는 게 나쁘지가 않을 것 같고요. 일단은 60분 봉상 이 회색선 굉장히 중요한 라인인데 일단 그게 좀 회복이 돼야 되고 중요한 거는 15,000원 라인이 좀 중요한 라인이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좀 밑으로 본다면은 뭐 계속적으로 강조드렸던 13,750원 라인과 뭐 여기 계속 강조드렸던 그런 포인트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 보시면서 좀 대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어쨌든 시간에서 내일 좀 올랐기 때문에 13,750원 올라타서 안착을 하는지 그 부분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거기 올라오면은 이제 여기 21선 위로 올라와 주거든요. 올라와 주면은 여기서 이제 얘가 60선이 조금씩 내려와 주고 있는 그런 지금 모양인데 그죠? 60선이 이렇게 해서 조금은 내려오는 부분이에요. 그러면은 이게 조금만 올라가 주면은 단기는 지금 박스권에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좀만 올라가도 이게 같이 올라가면서 횡보하면서 이 약간 수렴해서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60값 20이 닿으면서 약간 위치 크로스가 좀 될 수가 있어요. 그런 식으로 이평선의 자리가 또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조금은 생각을 해보시고 좀 대응을 해보실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오늘 두산중공업 좀 마무리 좀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종목은 뭐 차근차근 모아가는 종목이고 한 단계 눌리더라도 박스권으로 대응을 하시면 되기 때문에 크게 뭐 그렇게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약간 적금처럼 계속적으로 담아 나가실 수가 있는 부분이고 고점에서 물리신 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 고점 대비해서 물론 한 30% 정도가 빠졌어요. 하지만 지금 이제 추세가 바로 상승하는 라인이기보다는 지금 수평으로 움직이고 있고 그 중에서도 하단 단계에 있기 때문에 지금 바로 매수하시기보다는 이 하단 부분을 정확하게 다지고 다시 반등이 나오는 그 시점이라든지 아니면 밑에 라인에 빠졌을 때 다시 한번 고럴 때 비중을 담으셔가지고 평단을 좀 낮춰놓으시고 탈출 기회를 만드시는 그런 방향으로 대응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타기는 찔끔찔끔하지 마시고요. 한 번에 타이밍 잡아가지고 중요한 박스권 라인들 이탈이 되거나 고를 때 하시는 게 좋기 때문에 일단은 그 여유 자금을 조금 모으시는 과정을 좀 하시면 어차피 호흡이 길어요. 호흡이 길기 때문에 그렇게 급하게 하실 필요가 없기 때문에 차곡차곡 그런 대비를 좀 너무 고점에서 물리신 분들이라면은 근데 제가 이때까지 분석 영상 찍을 때 여기 밑에서부터 끌어올라 왔기 때문에 아마 그러신 분은 없을 것 같지만 혹여나 뒤늦게 이제 보신 분들 같은 경우는 그런 식으로 좀 기회를 잡아가지고 탈출 기회를 만들어 나가는 그런 부분들로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저는 중장기로 본다면 현재 가격대에 있는 분들은 뭐 손실로 나갈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뭐 물론 이제 이슈나 이런 흐름들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지만 일단 현재 상황에선 그렇기 때문에 자 그리고 이 두산중업 같은 경우도 좀 자주 분석 영상을 좀 찍는 그런 영상이기 때문에 차근차근 보시면서 좀 참고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마무리 좀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두산중공업 마무리 좀 지어보도록 하겠고요.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멤버십 가입 많이 부탁드리겠고요. 이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